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외부인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 조선 중엽의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에 꽃매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화사한 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곳 같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은 비바람에 깎여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었으며 마을을 감싸는 공기는 유독 차갑고 습했습니다. 한낮에도 햇살이 제대로 들지 않아 마을 안은 언제나 어스름한 그늘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어둠 너머 마을 뒷산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야트막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꽃매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그곳에는 사철 내내 지지 않는 붉은 꽃들이 빽빽이 피어났는데 살벌하리만큼 선명한 그 붉은 빛은 마치 누군가의 선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봄에도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그 꽃들은 결코 시들거나 꺾이는 법 없이 오히려 더욱 농밀하게 피어났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금기가 있었습니다. 꽃매 언덕의 붉은 꽃은 절대로 꺾어서도 그 근처에 발을 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꽃은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밥 먹듯이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노인들의 눈빛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공포도 슬픔도 아닌 무겁고도 처연한 체념의 빛. 마치 그들 스스로가 그 말의 진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월이 흐르며 꽃매 언덕의 금기는 어느덧 마을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기는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꽃매 언덕은 아무도 발을 딛지 않는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끝 마을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가세가 기울어 낙향한 선비 최만수였습니다. 최만수는 학문이 깊고 글솜씨가 뛰어났지만 그만큼 자만심도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들려준 꽃매 언덕의 전설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꽃이 피를 먹고 자란다니 가당치도 않은 미신이구나. 저 붉은 빛이 어찌나 탐스러운지 내 집 마당에 옮겨 심으면 풍류가 남다를 것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말렸습니다. 노인들은 두 손을 모아 빌다시피 했고 아이들조차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모든 만류를 등 뒤로 흘려보냈습니다. 머슴 하나를 앞세워 꽃매 언덕으로 올라간 그는 가장 탐스럽게 피어난 붉은 꽃을 뿌리째 뽑아 집 마당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마을 전체를 삼킬 피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꽃을 옮겨 심은 그날 밤부터 최만수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 밤 만수는 한밤중에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악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울타리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살펴보니 주인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다만 낮에 심어놓은 붉은 꽃만이 달빛 아래 기묘하게 살아 움직이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꽃잎 사이로는 검붉은 진액이 방울방울 맺혀 흘렀습니다. 비릿하고 뜨거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잠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냄새는 이불 속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째 날 밤 만수의 아들 복동이가 열을 올리며 앓기 시작했습니다. 9살배기 아이는 오한에 떨다 잠이 들었고 이내 잠꼬대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누나가 배고프대요. 꽃 밑에 숨어있는 누나들이 자꾸 나한테 손 내밀어요. 아이의 어미는 비명을 삼키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이의 눈꺼풀 아래에서는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이따금씩 아이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가 아이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사흘째 날 아침 만수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새 꽃의 뿌리가 마당 흙 속을 파고들어
집 전체를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는 방문 아래 틈으로도 토방 구석으로도 파고들었습니다. 만수가 괭이로 뿌리를 끊으려 할 때마다 단면에서 새빨간 수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만수는 비로소 꽃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꽃의 뿌리는 집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전체에도 불길한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 이름 모를 새들이 까맣게 내려앉았고 우물에서는 핏빛 물이 솟구쳤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밤에 사라지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부자리는 비어 있었고 신발은 단정히 방 안에 놓인 채였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하듯 사라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를 봤다. 혹은 꽃매 언덕 쪽에서 여럿이 부르는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그 방향을 쫓아 올라가 봐도 언덕 위에는 그 붉은 꽃들만 더욱 탐스럽고 촘촘하게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마을 어귀에 사는 무녀 전봉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신기가 세다는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전봉댁은 만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며 물러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경련했습니다. 내 놈이 잠자던 원혼의 눈을 뜨게 했구나. 전봉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꽃은 꽃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묻힌 처녀들의 원한이 땅 위로 솟아오른 넋이야. 그 꽃을 뽑은 자는 이미 그들과 계약을 맺은 거나 진배 없다. 이제 그것들이 깨어났어.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프다고. 전봉댁이 들려준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수십 년 전 꽃매 마을에는 강씨 성을 가진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 수십 리의 땅을 소유한 막강한 권세가였으나 나이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천하의 재물을 다 가졌어도 목숨 하나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어느 사술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깊은 산중 출신의 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지의 음기가 가장 강한 처녀의 피를 빌리면 그 생기를 수혈받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사옵니다. 다만 한 명의 피로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하니 지속적으로 바쳐야 합니다. 강지주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은 지주 어른댁에 심부름을 가면 큰 상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 하나씩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꽃매 언덕 아래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깊이로 파인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이미 붉은 부적들이 빼곡히 깔려 있었고 강지주는 그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술사가 처녀를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언덕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술사가 언덕 주위에 소리를 가두는 금줄을 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그 소리가 울리다가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처녀의 시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흙으로 덮이고 짓밟히고 잊혀졌습니다. 강지주는 다시 살아난 얼굴로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도 허락이다. 전봉댁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는 동안 처녀 17명이 꽃매 언덕 아래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고 발자국을 봤습니다. 하지만 강지주의 권세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의 죗값이 마을 전체에 새겨졌습니다. 강지주는 결국 50도 채 넘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뒤졌습니다. 죽는 순간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는지
그 방에 있던 하인 하나만이 알았습니다. 그 하인은 그날 이후 말문이 닫혔고 2달 뒤 스스로 꽃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걷히며 꽃매 마을은 완전한 적막에 잠겼습니다. 최만수의 집은 형체도 없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었던 붉은 꽃들도 집을 옥죄고 있던 뿌리들도 모두 재가 되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도 그의 아들 복동이도 안악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라진 마을 사람들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꽃매 언덕을 올라간 사람들이 전한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붉은 꽃들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는 오직 어두운 흙이 파헤쳐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가 그 아래 묻혀 있다가 마침내 스스로 땅 위로 걸어 나온 것처럼. 전봉댁은 그날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눈은 여전히 뜬 채였고 그 눈 속에는 공포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오래된 죄를 씻어낸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아남아 도망쳐 나온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핏골이라 부르며 지도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뒷산 너머로 넘어가야 할 일이 생겨도 사람들은 꽃매 골짜기 방향은 반드시 피해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17 처녀들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 복수를 마쳤는지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강화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귀를 기울이면 낮게 울려 퍼지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은 꽃이 되지도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의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원한이 다음 금기를 어길 자를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남의 아픔 위에 자신의 욕망을 쌓은 자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꽃매는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공범입니다.